IT 이슈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IT톡 사이다 시즌2.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임원기 기자, 한국경제TV의 문성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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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새해를 맞아 2017 ICT 대전망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017년에는 어떠한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지 주목해야 할 이슈와 기술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ICT 업종별 기상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외 IT 매체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17년 최고의 화두로 꼽은 기술이 AI, 인공지능입니다.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바뀌는 원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아주 낮은 단계에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구글에서 무슨 이미지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다 이제 구현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뭐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서 뭐 검색할 때 자동 완성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또 데이터를 판별해서 이 사람 너 지금 이거 찾으려고 그랬지. 라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게. 네. 이제 그런 것도 또 인공지능이라고 한 영역인데, 그러니까 그건 아주 낮은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은 단계까지 갈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점점 진화되는 단계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진을 지금도 물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입력 넣으면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을 해주는 그 정도는 지금도 가능은 한데. 아직 이 발전한 단계다 보니까 사람 사진을 넣었는데 가끔 동물로 인식하는 경우, 예, 그렇죠. 괜히 상처받고,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폰의 경우가 자동 완성 기능이 그럴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단어가 자동 완성으로 나타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난 칭찬을 쓰려고 했는데 자동 완성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걸로 네. 갔던가, 내 이름은 이런데 자동 완성 기능으로 하니까 약간 이상한 단어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겠죠. 아마 데이터들이 쌓이고 또 이런 것들이. 올해 분명히 원년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올해 분명히 많이 상용화가 되고 그거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려면 예측이 돼야 되겠죠. 그게 진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인공지능의 세계는 내가 자동 완성 기능을 네이버 뭐 어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찾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그러면서 실제로 네가 찾고자 원하는 건 이게 아니냐, 또는 너는 이거 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랬지, 다음에 찾을 검색어까지 예측을 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인공지능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인공지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챗봇인 것 같은데요. 뭐 아마존의 에코나 SKT의 누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 가상 비서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2019년이 되면은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사용자와 스마트폰 간의 상호작용 중 20%가 이런 가상 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전망도 있고, 챗봇이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면은 단순하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연애 상담까지도 가능하면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또 발전한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연애 상담을 하는데 그 연애의 그 미묘한 마음을 알까요, 과연? 굉장히 네. 객관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을까요?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녀와 있었던 뭐 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왜 우리는 희망을 갖잖아요. 그녀와 내가 좋아하게 된다면 그렇죠. 희망을 갖고 일만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제 챗봇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넌 그녀와 가능성이 1도 없으니 포기하세요. 뭐 그녀와의 잘 될 가능성은 뭐 10% 미만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근데 들어요. 우리가 이제 연애 상담할 때 그런 친구 중에도 꼭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냉정하게,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해서 그쵸. 너는 가능이 없다. 네. 넌 딴 거 해라. 딴 여자 찾아봐라. 이런 친구보다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렇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예를 들어서 뭐 네. 건축한 개론의 조정석 같은 그런 친구 아시나요? 네. 납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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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사실 그런 친구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진짜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건축학개론의 납득이 같은 그렇죠. 아마 컨셉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런 납득이 이모티콘, 컨셉. 그렇지. 이모티콘을 선물할 시기입니다. 뭐 그렇지. 꽃다발을 선물하세요. 그 인공지능한테까지 상처받고 싶진 않네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SKT 누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SM 엔터테인먼트랑 협업을 해서 그 SM 그 연예인들 네. 내 목소리를 삽입한 가상비서 서비스를 내년에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이제 많이 상품화가 다양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런 딱딱한 비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연예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스케줄 알려주고 비서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점점 상품화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아침에 깨워주는 목소리가 아이유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보다는 최근 대세라면 레드벨벳이 끼워준다거나.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인 IDC가 글로벌 AI 시장에 대해서 전망했는데 2016년에는 9조 5천억 원의 시장에서 2020년경에는 55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한 55% 이상의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에서 발전돼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한 자율주행차 시장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자율주행차라는 것도 크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한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한다는 건데 그것도 모든 길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그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그걸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걸 컴퓨터가 다 한다는 거니까 차에 있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자동차 버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도 진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아직은 마치 안개 속을 헤쳐나가듯이 이렇게 뭔가 두렵고 불안한 요소가 더 많잖아요. 자율주행차를 과연 타도 될까? 근데 조금씩 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그 자율주행차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시연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자율주행차가 이미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 정도로 이미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날려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운전자가 상처를 입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보행자가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최근에 이런 윤리적인 그렇죠. 그런 판단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라는 국제협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침서가 출간이 됐어요. 이게 한 132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윤리 강령을 다 갖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적용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윤리 지침서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게 인식을 제고해줬다는 점에서는 올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율주행차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GPS를 비롯해서 뭐 차선이나 신호 감지 시스템에 대한 발전도 중요하고 충돌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우버를 비롯해서 뭐 바이두, 구글과 같은 IT 기업들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과 협업해서 규제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도 좀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CES 2017에서도 폭스바겐이나 GM, 혼다, 르노 등 여러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율주행차들을 선보이면서 이제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CES에서, 그러니까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자동차가 화두가 된 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었던 일이에요. 그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CES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갈 때도 사실 그 전자 IT 담당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대부분이 갔다면 최근에는 전자 담당 그리고 자동차 담당을 같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CES가 어떻게 보면 이제 IT 그리고 자동차 이 사실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거죠. 점점 업종 이렇게 연행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뭐가 IT가 주가 될지 자동차가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산업 간 그 칸막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VR, AR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 AR, VR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VR이 굉장히 많이 보급화될 것 같아요. 이미 기기 자체의 가격도 저희 뭐 주변에 마트에 가보면 10,000원대, 20,000원대의 저렴한 기기들도 굉장히 많고 휴대폰만 끼면 손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VR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 분야가 게임 분야에서 도드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미 뭐 작년에 포켓몬 고부터 시작해서 AR 관련된 증강현실 관련된 그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 올해 더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국내 게임사들도 그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게임들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R과 VR 그리고 그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합친 관련된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작년에는 2016년에는 굉장히 뭐 많은 그런 업체들이 VR이나 AR에 시도를 했지만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VR과 관련돼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어지럽지 않고 편하게 하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VR 게임으로 꼽을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랬을 때 별로 손꼽을 만한 게 없고 AR의 포켓몬고 같은 경우도 조금 반짝했다가 좀 사라진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가 사실 그 기기와 함께 콘텐츠가 뒷받침이 되는 이제 한 해가 돼야 되고 그 이쪽 산업이 이제 부흥을 하려면 그래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특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게임에서 터지지 않을까 예,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기는 가운데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게임에서 어떤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VR이나 AR이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업체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 사람들이 체험을 실제로 해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이 AR하고 VR의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서 최근에는 MR, 혼합 현실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AR 기능에 가상 세계를 덧입혀서 MR 시장이 또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HMD를 꼈을 때 VR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은 이 MR 쪽에서는 구글 글래스나 뭐 이런 식으로 안경식으로 써서 어지러움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기술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VR, AR의 콘텐츠 자체가 또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VR 콘텐츠, AR 콘텐츠를 원활하게 또 전송하고 보기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게 5세대 이동통신, 바로 5G입니다. 꿈의 이동통신이라고도 불리는데 2017년에는 기술 표준을 위한 각축전이 또 예상이 됩니다. 5G.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3GPP라고 이제 그거를 정하는 세계적 기구가 있는데 거기 2018년에 그 기준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자기네들 기술이 좋고 이 기술이 표준이 돼야 우수하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각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그리고 연합도 생기고 같은 편 맺었다가 또 서로 갈라섰다가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LTE와 비교해 270배나 빠른 네. 그런 다운로드 속도를 자랑하는 그 5G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성큼 왔습니다. 이제 5G 시대에는 20GB의 영화를 다운받는데도 8초 정도면 8초. 된다고 해요. 네. 네. KTX를 타도 네. 시속 200km 이상에서도 끊김없이 또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VR과 AR 같은 경우에는 실제 LTE 모드에서는 콘텐츠를 일정 이상 시청하다 보면은 약간 과부하가 일어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VR, AR이 발전하면은 같이 이런 이동통신의 속도나 이런 부분도 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그 또 압축되고 고영상의 그런 고화질의 영상을 계속 돌리는 그걸 우리가 또 이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네. 이 이동통신이 사실 핵심이죠. 네. 네. 이게 안 되면 뭐 무슨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옛날엔 그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에 그 10메가도 안 들어가서 네. 그렇게 여러 장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기가바이트의 용량을 8초면 다운 내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세대가 왔다 시대가 왔다라는 게 네.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사실 아니지만 정말 이게 변화가 빠른 것 뭔가 같아요. 예전에는 네. 그거 있잖아요. 그 윈도우에서 파일 전송 네. 중할 때 네. 문서가 이렇게 날아가잖아. 날아갔었잖아요, 과거에. 날아가는데 정말 오래 걸리죠. 가서 밥 먹고 와도 아직도 네. 날아가고 있고. 그렇죠. 플로피 디스크를 했다가 그다음에 CD를 네. 굽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CD 버닝 기계도 그 프로그램 그렇죠. 인기가 네. 있었는데